산업 비타민 이제는 자원이다. 강한나 리포터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직 자원 영토 확장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오늘은 이분들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만나볼 텐데요. 가보시죠. 바다를 건너고 대륙을 넘는 도전이 있습니다. 자원 강국이 곧 경제 강국이 되는 시대. 자원 확보를 위해 우리는 세계로 갑니다. 중국 안휘성의 한 광산. 상당히 큰 규모의 이 광산은 중국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큰 광산인데요. 개발 규모만큼 사용되는 장비의 크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광물을 캐는 광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광물이 쉬지 않고 쏟아져 나오는데요. 사실 이곳은 우리나라가 개발해 석회석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의 광산입니다. 모든 산업, 제철, 자동차, 선박 어디에고 철이 안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 철을 사용하는데 석회석 없이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료 광물이다. 현재 개발 중인 광산뿐만 아니라 이 인근 지역에는 많은 양의 석회석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자원의 블랙홀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실감하게 되는데요. 저쪽 지역도 이제 개발을 예정 중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중국에서도 가장 질이 좋은 석회석이 나고 있는데 이 인근에서 점점 양을 늘려 나간다면은 앞으로 뭐 채산성은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돈을 아주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중국 땅의 중앙부를 지나는 중국에서 가장 긴 강인 양쯔강. 이곳에 우리 광산에서 캐낸 광물을 가공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많은 양의 광물은 자동화 시스템으로 빠르게 가공되어 제품으로 생산이 되는데요. 매일 가공되는 광물의 품질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광산에서 바로 온 생석회에 물을 부으면 이렇게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와. 실제 샘물에 들어가면은 이온광 그 샘물과 강렬하게 반응을 해서 어떤 불순물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강력하게 하는 그런 그 생석회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96%, 97% 정도 되면은 세계에서 아마 가장 좋은 품질에 들어가는 그런 생석회라고 볼 수 있겠고. 최고의 품질을 가진 생석회는 생산지인 중국에서 바로 가공이 되는데요. 광산 개발에서 제품 생산까지 모두 현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철이 바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산업에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석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긴 찌꺼기도 그냥 버려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런 쓸모 없이 땅에 묻혀 환경만 해치던 이 찌꺼기가 에너지가 되고 돈이 된다는데요. 이 폐기물을 재생하는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 속에 버려지는 유가 성분들을 이용해서 제품화하는, 재활용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순수 우리나라 기술로 이뤄낸 결과인데요. 이 공정을 통해 얻어지는 수입은 연간 약 100억 원. 버려지던 찌꺼기가 효자노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직접 광산에서 확보를 해서 저희가 자원 빈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세계의 자원 영토를 넓히는 그런 일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산을 개발하고 광물을 생산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까지는 여러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중국 장가항시에는 이런 기업들이 뜻을 모아 한글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중국 학교에 수업이 없는 주말을 이용해 국외 근로자 2세들에게 한글과 우리의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일주일에 한 번인데요. 2시간은 우리 역사, 2시간은 우리 말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천연 자원이 풍부한 중국으로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늘면서 자녀들의 교육도 조직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말 학교 행사에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회사마다 외국에 와가지고 외국인들이랑 생활하면서 한국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취지로서 이제 저희가 한글 학교에 한글 도서관까지 세워져 한국의 산업 도시를 떠올리게 합니다.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해 광산을 개발하는 천연 자원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남미의 페루, 아프리카의 니제르까지 우리 광산이 개발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만 전 대륙의 8개국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자체에서 이런 원료 광물 자원을 현재 자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해외에서 개발해서 가져오자는 양질의 자원을 보다 빨리 확보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샘플들은요, 세계 각국에서 저희들이 탐사를 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샘플들입니다. 저마다 다른 나라, 다른 환경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채취했을 표본들이 쌓여 있는데요. 이 표본들은 광산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합니다. 이런 검사를 통해 광물의 정확한 성분과 크기를 분석하고 경제성을 따져 개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광물 하나하나에 고생과 땀이 담겨 있지만 이 분석을 통해 개발을 검토하기까지는 많은 표본들이 버려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광산이 개발되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신중한 분석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경제성이 확인된 광물을 찾게 되면 광산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나미비아 우라늄 진출의 검토 대상은 그 나미비아에 저희가 그 우라늄 투자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자주 개발료를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자원 확보를 위한 발걸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자원 영토 대국이 되기 위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가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우리 자원 확보를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자원을 개발해야 되지만은 해외에 나가서 자원을 개발해서 우리가 광산을 가진다면은 그것이 바로 넓은 의미의 영토를 의미합니다. 자원 영토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분명 자원 빈국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세계로 뛰는 도전과 열정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자원 강국으로 당당히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각국에 우리의 광산이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뿌듯하네요. 네, 그런데 앞으로 더 좋은 자원을 많이 확보하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한정된 자원을 두고 세계 곳곳에서 경쟁이 치열한 만큼요. 이 우리나라도 지금 바로 이때 앞으로 투자와 개발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집중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강간환 씨 잘 봤습니다.